2027년 어느 날 아침, 한 등산객이 히말라야 인근의 외딴 산맥을 오르고 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도, 눈과 바람이 뒤섞인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하나의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신호 없음.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길을 잃었을 때 화면 왼쪽 위에 뜨는 그 네 글자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워치 화면 위에 위성 아이콘이 떠 있었고 몇 초 뒤 구조 요청 메시지가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로 스마트폰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사각형 유리판을 세상의 창문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잠들기 직전 침대 위에서도, 회의 중에도 우리는 그 화면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삶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땅 위의 기지국이 아니라 하늘 위의 위성이 통신의 중심이 되고 있고, 주머니 속 기기가 아니라 손목과 안경, 심지어 반지 같은 웨어러블, 장치가 독립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공개한 차세대 위성통신 칩은 이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거론됩니다. 적외도 위성과 직접 통신하고 기존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연결이 더 이상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스마트폰이라는 형태에 묶여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현실도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제 수단이고 업무 플랫폼이며 콘텐츠 소비의 중심입니다. 앱 생태계와 운영 체제, 결제 인프라와 광고 네트워크는 이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 통신 기술의 발전은 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혁명일까요? 아니면 기존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보완제에 불과할까요? 지금 우리는 기술의 전환점처럼 보이는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환이 곧바로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자동차로 대체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데스크톱이 사라지지 않은 차에 노트북과 공존하듯 새로운 기술은 종종 기존 구조와 겹쳐지며 진화합니다. 위성통신 칩은 스마트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확장 도구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성통신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두 갈래의 해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말합니다. 기지국 중심의 통신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적외도 위성을 활용한 직접 연결 기술은 통신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의 중계 없이 독립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면 연결의 중심은 주머니가 아니라 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스마트폰이 점차 보조기기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단말기가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앱 생태계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콘텐츠 유통 구조, 광고 모델은 모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칩, 클라우드 서비스가 촘촘히 결합된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다른 형태로 옮겨가기 어렵습니다. 위성통신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소비자가 곧바로 스마트폰을 버리고 새로운 장치로 이동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드러납니다. 위성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가? 아니면 그 기능을 확장하는가? 만약 위성통신이 단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스마트폰은 여전히 중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성 기반 연결이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웨어러블과 XR 기기가 독립적 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면 권력의 중심은 점차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변화는
단순한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 인프라의 소유 구조, 칩 제조사의 영향력, 글로벌 표준 경쟁, 그리고 데이터 흐름의 통제권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성통신 칩을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 기술이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스마트폰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구조적 전환인가? 아니면 기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진화의 단계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 산업이 어떻게 지금의 구조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어떤 경로로 발전해 왔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오늘날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신 인프라, 반도체 산업, 운영체제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 행동 변화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2지에서 3지로, 4지를 거쳐 5지로 이동하는 동안 이동통신사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지상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도심의 건물 옥상과 교외의 철탑, 해안과 고속도로를 따라 세워진 안테나는 스마트폰 시대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된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단말기를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앱 생태계를 구축했고, 개발자들은 이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모바일 결제와 지도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영상 스트리밍은 모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더 빠른 프로세서와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경쟁적으로 출시했지만 진짜 가치는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기기를 교체하더라도 동일한 플랫폼 안에 머물렀고, 데이터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의통신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한, 오지와 해양, 사막과 극지 지역은 지상 기지국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기지국은 설치 비용이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통신사는 선택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고, 연결의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위성통신은 오랫동안 군사 및 특수목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궤도 위성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었지만 지연 시간이 길고 장비가 비쌌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용과 기술적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 기술이 발전하고 재사용 로켓을 통한 발사 비용이 감소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 지연 시간을 낮추고 대역폭을 확장하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스타링크와 같은 프로젝트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5나노미터, 4나노미터 공정이 상용화되면서 더 작은 칩에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집적할 수 있게 되었고, 전력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장비가 필요했던 위성 통신 기능을 모바일 칩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플랫폼의 관성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수십억 명이 의존하는 생태계입니다. 앱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광고주, 결제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이 구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기존 생태계와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위성통신 칩이 웨어러블에 탑재된다 하더라도 그 장치가 기존 운영 체제와 앱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지, 혹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보안 장치로 남을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기지국 중심의 스마트폰 생태계이고, 다른 하나는 저궤도 위성과
초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결 모델입니다. 이 두 구조가 충돌할지, 융합할지, 혹은 단계적으로 통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위성통신 칩이 산업 구조에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통신 칩이 스마트폰 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세 가지 핵심 축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 인프라 경제성, 그리고 플랫폼 권력 이동입니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일 때만 구조적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축은 기술적 진입 장벽입니다. 적외도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모바일 칩은 단순한 모뎀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위성과의 신호 동기화, 도플러 효과, 보정, 전력 소모 최소화, 발열 관리, 그리고 보안 암호화까지 복합적인 기술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특히 4나노 이하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하면서 위성 통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설계 역량과 제조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대량 생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술적 장벽이 높다는 것은 단기간에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이는 일정 기간 가격 결정력과 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기술적 우위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특허와 설계 방식은 공개되거나 우회될 수 있고, 경쟁사는 비용을 낮춘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장벽은 초기 전환을 촉진하는 조건일 뿐 장기적 독점의 보장은 아닙니다. 두 번째 축은 인프라 경제성입니다. 위성통신은 지상기지국과 달리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위성 발사와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적에도 위성 수천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사 비용, 궤도 관리, 지상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이 사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서비스 확산 속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발사 비용이 추가로 낮아지고 위성 생산 단가가 감소한다면 위성 기반 통신은 점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성 통신이 지상망을 완전히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완하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도심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지국 방식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위성은 오지와 해양, 항공, 군사 영역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성통신 칩은 기존 스마트폰 인프라를 대체하기보다는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축은 플랫폼 권력 이동입니다. 스마트폰이 강력한 이유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운영체제와 앱 생태계 때문입니다. 위성통신 기능이 웨어러블과 XR 기기에 통합되더라도 이 장치가 독립적인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하면 스마트폰의 보조 장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치가 위성과 직접 연결되더라도 앱 설치와 데이터 관리가 여전히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중심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웨어러블이 자체 운영체제와 결제 시스템, 개발자 생태계를 갖추고 스마트폰과 대등하거나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한다면 플랫폼 권력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칩 제조사의 역할은 단순 공급자를 넘어 표준 설계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통신 규격과 보안 프로토콜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흐름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위성통신 칩은 기술적으로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 스마트폰을 즉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장벽은 초기 우위를 만들고, 인프라 경제성은 확산 속도를 결정하며, 플랫폼 권력은 장기적 지배 구조를 좌우합니다. 결국 변화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조 안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일입니다. 위성통신 기술이 가져올 가능성만 바라본다면 변화는 필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환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이미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한 산업에서는 작은 변수 하나가
전체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규제와 주권 문제입니다. 위성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이는 통신 주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각국 정부는 데이터가 어디를 통해 이동하는지, 어떤 기업이 인프라를 통제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자국 내 위성 기반 통신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인증 절차를 요구한다면 글로벌 표준의 확산 속도는 크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통신은 단순한 상업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비용 구조의 불확실성입니다. 적어도 위성 네트워크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사업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성 수명은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교체와 발사가 필요합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와 궤도 충돌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유지 비용이 높아지거나 발사 일정이 지연된다면 서비스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성 통신 칩의 잠재력은 기술적 가능성에 머물고 실제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소비자 행동의 관성입니다.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소비자가 즉시 새로운 사용 패턴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제 인증, 업무, 엔터테인먼트가 하나의 화면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웨어러블이 위성과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화면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여전히 큰 화면과 터치 인터페이스를 선호한다면 스마트폰은 중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경쟁사의 대응입니다. 애플과 퀄컴, 그리고 중국의 주요 칩 설계 기업들은 위성 통신 기술을 단순히 관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발주자가 더 효율적인 설계나 비용 절감 모델을 제시한다면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자체 칩 설계 역량과 생태계 통합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성 통신 기능을 iOS 생태계에 매끄럽게 통합한다면 소비자는 안정성을 이유로 기존 플랫폼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과신의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술이 등장 당시에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로는 보완제로 남았습니다. 5G 역시 초기에는 산업 전반을 즉시 바꿀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점진적이었습니다. 위성 통신도 마찬가지로 특정 영역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되 전체 구조를 단번에 뒤집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위성 통신, 칩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전망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기술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 통신 기술이 스마트폰의 중심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논지는 단순합니다. 연결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의 중심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컴퓨팅 허브입니다. 고성능 프로세서, 대형 디스플레이, 카메라, 결제 시스템, 생체 인증, 그리고 방대한 앱 생태계가 통합된 장치입니다. 위성 통신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웨어러블이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화면과 제한된 배터리 용량은 여전히 물리적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용 경험 측면에서 스마트폰은 당분간 가장 효율적인 종합 단말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인프라의 매몰 비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통신사들은 4G와 5G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이 자산은 수십 년간 감가상각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위성통신이 급격히 지상망을 대체한다면 통신사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성통신이 지상망을 완전히 밀어내기보다 보완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소비자 습관의 안정성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일상 루틴의 일부입니다. 문자 영상 시청, 업무 문서 작성, 금융거래 등 복잡한 작업은 여전히 넓은 화면과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요구합니다. 웨어러블이 독립적으로 연결되더라도 대형 콘텐츠 소비나 복잡한 작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역할이 축소되기보다는 일부 기능이 분산되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 발전의 속도에 대한 과신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스마트폰의 종말이 예고되었습니다. 태블릿의 등장, 스마트 스피커의 확산, AR과 VR의 부상 등은 모두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주목받았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와 사용자 경험의 복합적 균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위성 통신 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재정의 합니다. 즉, 위성 통신은 스마트폰을 대체하기보다는 더 강력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확장 기능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위성 통신을 긴급 구조, 해양 통신, 군사 및 산업용 IoT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 소비 시장에서의 전면적 교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위성 통신이 스마트폰의 기능 일부를 분산시키는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의 중심을 이동시킬 만큼 강력한 변화로 확장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항상 여러 갈래의 경로를 만들어내며 실제 결과는 그 중 하나로 수렴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점진적 확장입니다. 위성통신, 칩은 스마트폰에 통합되지만 역할은 보안에 머뭅니다. 도심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기존 지상망이 계속 중심을 유지하고 위성은 사각지대와 특수 상황에서 연결을 보완합니다. 웨어러블은 독립통신 기능을 갖추지만 여전히 스마트폰과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은 중심 플랫폼으로 남고 위성통신은 기능적 확장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산업 구조는 유지되지만 연결 안정성이 강화되며 새로운 부가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분적 이동입니다. 위성통신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웨어러블과 XR 기기가 독립적인 앱 환경을 구축하면서 연결의 중심이 분산됩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중요한 장치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허브는 아닙니다. 일부 사용자는 일상적인 통화와 메시지, 간단한 업무를 웨어러블로 처리하고 스마트폰은 콘텐츠 소비나 고성능 작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플랫폼 권력은 다층 구조로 재편되며 칩 제조사와 위성 네트워크 운영사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위성 통신이 지상망 대비 충분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경우입니다. 웨어러블과 XR 기기가 자체 운영 체제와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대형 화면 의존도가 줄어들며 사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스마트폰은 점차 보조 장치로 밀려나거나 특정 기능에 특화된 형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난 이 경우 통신 인프라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위성 네트워크와 칩 표준을 장악한 기업이 새로운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기술 완성도, 인프라 비용, 규제 환경, 그리고 소비자 행동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기술 전환은 급격한 교체보다 점진적 이동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보다 빠른 임계점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역시 피처폰을 대체하는 데 수년이 걸렸지만 일단 전환이 시작되자 속도는 빨랐습니다. 위성통신 칩이 그 임계점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결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개인과 기업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개인과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은
과장된 낙관이나 성급한 비관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기술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대체를 전제로 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확장을 전제로 한 준비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극지 탐험, 해양 활동, 오지 근무와 같이 연결 안정성이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에서는 위성 통신 기능이 강력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반면 일상적인 도시 생활에서는 기존 지상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웨어러블의 독립통신 기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복잡한 작업과 콘텐츠 소비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기의 분산 사용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플랫폼 확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성통신이 보안제로 자리 잡는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구조, 물류 추적, 원격 산업 관리, 자율주행과 같은 영역에서는 안정적 연결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위성통신을 통합한 서비스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스마트폰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앱과 클라우드, 결제 시스템을 위성 기반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단일 제품보다 인프라와 표준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정 기기가 흥행하느냐보다 위성 네트워크 운영사, 칩 설계 기업, 반도체 제조 공정의 경쟁력이 장기적 가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 방식이 다변화될수록 표준을 정의하는 기업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기대에 기반한 단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전환은 시간과 비용, 규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략의 핵심은 유연성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완전히 종료되기보다는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성통신은 새로운 층위를 추가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 모두 기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연결 모델을 실험하고 학습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히말라야의 고도 높은 산맥에서 손목 위 작은 화면이 하늘과 연결되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연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중심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의 손 안에서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각형 화면은 정보와 자본, 관계와 감정을 담아내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 위를 도는 위성은 지상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도체는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연산 능력을 담아냅니다. 연결은 점점 더 가볍고 더 분산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절보다 진화를 더 자주 선택해 왔습니다. 자동차가 마차를 완전히 밀어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데스크톱은 노트북과 공존하며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위성통신이라는 새로운 층위 위에서 자신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심은 이동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으며, 혹은 다층 구조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형태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하느냐가 다음 시대의 권력을 결정합니다. 위성통신칩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변화를 무시하기에도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가 올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새로운 연결 위에서 스마트폰은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지도 모릅니다.